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2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많이 1.8% 이상 하락을 했고, S&P 500, 다우 다 1% 이상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장이 더 약해지는 정강 후약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미국 시장 조정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이틀 하락한 원인은 파월 의장이 미 하원에서 다시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 사그러질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더 시장이 좀 싸늘해졌고, 또 미국도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그 오미크론 그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했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좀 싸늘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출발은 좀 하락해서 출발을 했지만 미국 시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시작할 때 0.86%나 떨어져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2874포인트 부근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게 빠르게 이제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장 초반부터 매수에 외국인들이 나섰는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그 매수를 늘려갔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매수를 늘려가는 것도 딱 몇 종목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것만 사는. 그래서 기관은 이제 일정 부분의 매도 우위를 이렇게 유지를 시켜갔어요. 근데 이제 기관 안에서도 연기금은 좀 사고, 금융투자는 좀 팔고,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그 지수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내놔서 오늘 이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8,898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9,133억을 순매도를 하고, 기관은 46억 정도 순매도를 한 거니까, 기관은 이제 토탈로 보면 거의 보합권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연기금은 사고 금융투자는 팔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환율도 오늘 좀 원화가 다시 좀 강해져서 원화가 지금 1175원 90전이네요. 그래서 한 3원 몇십 전 정도 좀 원화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작할 때는 한 1%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좀 더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1.5%까지 이렇게 밀렸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도하던 거를 매도 강도를 점점 축소시키다가 드디어 이제 매수로 이렇게 전환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합권까지 회복을 종가 무렵에 약보합에서 그냥 강보합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빨간 글씨를 만든 거는 오늘 그 종가 동시효과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은 56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들은 349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356억을 순매수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가가 977.43, 어제보다 0.03% 올랐으니까 강보합이죠.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오늘 어제보다 1.57%나 올라서 2945.2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어서 비교적 코스피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또 그 후공정 장비 이제 이런 쪽이 상당히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거는 오늘도 변함없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삼성전자 같은 거는 외국인들이 500만 주나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하이닉스도 91만 9천 주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시장의 파급 효과가 역시 이제 크죠. 이거는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싸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거는 좀 올랐어요. 이제 그런 영향. 그 다음에 반도체 수요가 우리가 애초에 예측한 것보다 그냥 상당히 빠르게 이제 증가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제 장비 후공정 쪽에 있는 것들도 오늘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고, 또 이제 그동안에 추운 겨울이 온다 이렇게 해서 리포트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디램 가격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애널리스트들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이제 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디램 그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고, 거기에 따라서 현물 가격도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작용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오미크론을 제외하면, 그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코로나 관련 그거를 제외하면 사실 거의 반도체가 끌고 가는 장이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서 코로나19 관련인데, 이거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최고 수치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도 오미크론 그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오미크론이 전파되기 시작한 나라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단 키트, 또 재택근무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쇼핑도 억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골판지 관련 주식들도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 바이오스마트는 자체 개발한 진단 키트가 그 오미크론을 진단해낼 수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것도 코로나 관련인데 원격 의료에 관련된 관련주들, 이것들도 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도에서 매일 보도되지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병상이 거의 이제 90% 풀가동, 여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런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이제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해서 재택치료자가 코로나 관련해서 집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만 명이 지금 집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코로나. 그래서 이게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별 종목으로는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키다리 스튜디오하고 이 메타버스 드라마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AR, VR 이런 거 막 섞어서 이제 만들겠죠. 그런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어저께 어떤 분이 댓글에다, 제가 이제 그 마켓컬리 얘기를 잠깐 했더니 프리 IPO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여러분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죠. 우리가 이제 상장하는 거를 IPO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걸 우리가 이제 IPO다, 기업 공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프리 IPO는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그 IPO를 하기 전에 전 단계로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 당해 회사가 향후에 그 상장할 것을 약속하고, 우리 언제 상장해, 이거를 이제 투자자들한테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투자자들한테 그 주식을 매각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럼 상장도 안 된 회사가 아무나 프리 IPO 한다고 돈이 몰리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능성이 보여야죠. 그런데 이제 이 프리 IPO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상장됐을 때 일반적으로 그 지분을 매각하는 거를 조건으로 합니다. 계속 가지고 가고 이런 거 아니라 이제 그때 이제 파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해 기업에서 이제 돈을 좀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상장 실패한다, 언제까지 우리 상장한다는데 그게 실패가 되면 이게 다시 이제 회사가 되서줘야 되는 풋옵션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2,500억 규모의 프리 IPO를 성공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환산해 보니까 마켓컬리의 전체 밸류에이션이 3조 7,500억 정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 전 직전에 뭐 2조 얼마 얘기했을 때보다 한 50%가 이제 늘어난 거고 결국 여기서 프리 IPO가 이렇게 성공했다. 2,500억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은 상장할 때 이 가격보다는 높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향후에 이 회사의 밸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프리 IPO라고 얘기합니다.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이 특히 이제 오늘 코스닥은 파란 글씨 보이다가 이제 종가 무렵에 겨우 이제 보합으로 막았는데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반도체가 끌고 가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과 좀 다른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왜 다른, 미국 빠지는데 우리 왜 계속 오르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건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 아니에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20%가 넘습니다.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튀니까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가 1,400원 올랐잖아요. 1.88%로.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오늘 3,500원이 올랐어요. 3,500원. 12만 원에 다가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3%가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전체적인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1.57%가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삼성도 있지만 주로 이제 하이닉스도 있고 디램 시장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런 디램 시장이 되게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출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또 그런 반도체의 현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그런 평가, 그래서 추운 겨울을 맞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 때문에 사실은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많이 좀 빠졌어요. 미리 좀 고전을 면치 못한 거죠. 그런 데다가 이제 특히 이게 지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주로 이제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동안에 보여줬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그 시장에 대한 전망이 이게 달라지고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변종이 이제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집에 앉아서 재택근무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수요도 그런 것 때문에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 시장은 이렇게 충격적으로 더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 시장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반도체 이 관련 두 회사 이외에도 이제 장비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거의 지난달 11월 24일 만들었던 고점에 다시 다가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얼마냐면 76,000원 선이죠. 그런 모습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천덕꾸러기 신세를 졌고 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에. 실제보다도. 그거는 이제 수급 불균형이 가져온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그동안에 시장에 이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시장에 선도 서서 움직이던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들은 이런 상승에 그동안 이제 얘네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 거에 따른 이익 실현도 있고 또 숨고르기도 해야 되고 무조건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다우가 200일 이동 평균선이 붕괴됐어요. 이게 좀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다는 점. 그리고 S&P 500은 이틀 동안 3%가 넘게 이렇게 이것도 이제 흔한 거가 아닙니다. 뭐 빠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별로 흔한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이제 유가가 WTI도 200일 이동 평균 밑으로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게 이제 무너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향후 경기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감이 이제 더더욱 커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의 얘기를 그대로 믿으면 뭐 이제 뭐 평을 하기는 뭐 이 사람이 뭐 청문회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뭐 표를 좀 얻기 위해서 의원들의 뭐 약간 이렇게 강하게 매파적 발언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글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이거를 분석한 거 아닌가. 실제로도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 얘기대로 하면 긴축은 긴축하려는 예정대로 아니면 더 빨리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근데 인플레이션 잡아야죠. 어떻게 될 건 간에. 그래서 지금 뭐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고 해서 그거 되살리려고 다시 이거를 유동성을 푼다? 이거는 조금 위험하죠. 연준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새로운 충격을 이제 시장에 준 거는 맞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좀 쉬어가려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던 참에 이게 터진 게 아닌가.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 이제 반도체가 선봉장이 돼 있는 그 구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쪽 관련된 것들이 특히 이제 뭐 대만도 그렇고 대만도 오늘 0.79, 거의 0.8%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좀 싸 보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오래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긴축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 이머징 마켓에 있는 돈들을 이제 빼서 나가게 되죠. 그게 이제 일반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반도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달리 보이니까 그러면 뭐 한국에서 판다고 다 팔지는 않을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러니까 다소 이게 이제 한숨 우리가 돌린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쯤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실 거냐면 야 그저께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저께 샀으면 드라마틱하죠? 예. 그래서, 이게 그저께 삼성전자를 이게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그러다가 또 다시 빠지면,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이럽니다. 그러면 그냥 늘 쫓아만 다니는 거예요, 시장에. 늘 그럴 걸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하는 어떤 그 기준, 나만의 그 중심을 딱 잡고, 그러고서 이제 시장을 보자.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맨날 후회만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랬어야 됐어. 뭐 이런 거요. 근데 이거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 둘 중에 하나니까 그건 늘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마 그런 생각 나실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삼성전자 샀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12월을 이번 달을 이렇게 내다보면 아주 촘촘히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다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요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요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어제 제가 말씀드린 영혼 없이 올랐어? 그럼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사자.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2월 중순까지는 누가 뭐래도 그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첫 번째 이제 미국 부채 협상 그거 또 있죠.
그 다음에 FOMC 회의 있잖아요. 우리 이제 16일 날 알려질, 우리 날짜로.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시만기 있잖아요. 동시만기일이 또 그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또 15일까지 종부세 납부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대주주 회피 물량도 아직 남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인데 이거를 싹 무시하고 이게 뭐 외국인들이 이틀 샀다고 야 이거 시장 가나 봐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너무 빠르게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경험했지만 지수가 이제 2950에 붙었는데 여기서 위로 가면 갈수록 매물벽이 두터워져요.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시장이 저항감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반도체를 사줬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순 이후에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면 시장을 좋게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분명히 되죠. 이게 안 사준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금만 100%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주식이 일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있는 주식이 50%, 이거는 이제 대형 우량주가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이제 믿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서 상승하잖아요. 오늘 이제 반도체가 끌고 가니까 뭐 자동차니 뭐니 이제 옆에 붙어갖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대형 우량주 쪽으로 이렇게 쏠려가는 이제 그런 형국이잖아요. 근데 핵심은 역시 지금 이제 반도체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리커버 된 거 이 정도에 일단은 만족하자. 난 그래도 주식이 있다 일부 이런 걸로 만족하자. 그래서 그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지금 빨리 더 사야 되는데 나 이거 시간을 놓친 거 아니냐? 그저께 샀어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 우리는 확인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성질 급해서 그건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뭐 사시는 거죠. 자기 주관대로 주식은 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보는 시각을.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는 개미예요. 개인 투자가예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가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거를 바꾸기는 역부족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이 9천억이 넘게 팔았어요. 상승하니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은 드리잖아요. 오른다고 팔지 마시라. 지금은 팔 때도 아니다. 살 때도 아니지만 팔 때도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런 걸로 여러분이 만족하시면 돼요.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거가 어제보다 오늘 밸류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개미니까 개미답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개미답게 하는 게 뭔데요? 이게 시장이 더 확인된 다음에 조금 덜 먹더라도 확실하게 매매하는 게 훨씬 낫다.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뭐 여기서 올라갈 시장이 되면 하루 이틀 늦는다고 뭐 큰일 나고 이런 건 아닌데 적어도 12월 중순까지 우리가 짚어야 될 것들은 다 짚어보고 가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아무튼 어찌됐건 오늘 주가가 상승해서 여러분 갖고 계신 그 포트폴리오의 밸류가 많이 상승해서 회복됐기 때문에 그 또한 뭐 좋은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순까지 한번 지켜보시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